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체리 스위치, 바로 그 체리 MX 스위치를 탑재한 10만원 이하의 기계식 키보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체리 스위치별 축에 대한 설명을 저번 주에 지루하고도 지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선택 기준으로 이동할 텐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커세어, 바밀로, 레오폴드, 데크, 레이저 등등의 제품을 기대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제품 없습니다. 10만원 이하 제품 없습니다. 너무하죠? 자, 그럼 언제나처럼 곧바로 선택 기준으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체리 스위치입니다. 당연히 체리 MX 스위치 키보드여야 하겠고요. 축의 종류가 4종 이상 시에는 플러스 0.5점. 두 번째, 축 교체는요, 필요한 경우에 손가락에 느껴지는 텐션과 사운드를 원하는 쪽으로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축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플러스 0.5점. 세 번째, 동시 입력입니다. 물론 게임을 하면서도 동시 입력을 하는 키는 몇 개 되지 않지만 무한 동시 입력을 기준으로 하고요. 무한 동시 입력이 아닌 경우에는 감점 0.5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응답 속도. 사실 유선 키보드의 응답 속도는 거의 1ms 이내인데요. 무선이 아니다 보니 응답 지연도 없습니다. 물론 키보드의 메인 컨트롤러 유닛의 칩에 따라서 크고 작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사람이 느끼거나 게임에 불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1ms 이내로 스펙을 기재하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텝 스컬처입니다. 당연히 스컬2가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키캡인데요.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키캡인데요. 가장 먼저는 소재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BS 수지, 아크릴로나이트를 뷰타다이엔, 스타일렌, 이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스타일렌계 수지인데요. PBT 같은 경우는 폴리부틸렌 테렐탈레이트, 바로 폴리에스테릭의 수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소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계식 키보드의 사용 환경이 많이 달라질 텐데요. 통통거림의 일부인 타건성은요, 키보드 자체의 통울림도 관계가 있지만 키캡 자체의 비중에 따른 진동의 차이에 통통거림이 커지거나 혹은 작아지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PBT가 ABS보다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PBT가 통통거림을 줄이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스위치에는 가능하면 PBT 키캡을 사용해서 소음을 줄이고요. 클리키 텍타일 스위치인 청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ABS 키캡을 끼우는 게 느낌과 소리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마모성인데요. ABS가 내마모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ABS 키캡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키캡 같은 경우에는 다른 키와 다르게 집중적으로 마모가 되면서 흔히들 맨들맨들 혹은 반들반들해진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눈에 띄게 거슬리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PBT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키캡은요, 사출 성형의 방법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ABS와 PBT 소재 키캡의 단가가 다른 이유는요, 물론 PBT 소재의 비용이 ABS의 8배에서 10배 가까운 가격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PBT 소재를 이용한 사출 공정이 더 길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생산 비용도 더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PBT 소재는 플러스 0.5점입니다. 일곱 번째, 키캡의 각인 방법인데요. 대략 4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이중 사출이라 표기된 제품은요, 사출 성형 단계에서 서로 다른 색의 소재를 이용해서 키캡의 각인을 구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키캡의 완성도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염료승화 방식은요, 고열과 고압으로 키캡 내부로 잉크가 스며들게 하는 인쇄 방식인데요. PBT 키캡은 레이저 인쇄가 제한적이어서요, 주로 PBT 키캡에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요, 흰색 구현이 어렵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단점은 있습니다. 이 방법도 생산 단가를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인쇄 방식은요, 말 그대로 레이저로 표면을 탄화시켜서 각인하는 방식인데요. 검은 키캡은 흰색으로, 흰색 키캡의 경우는 회색으로 구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크 인쇄는요, 키캡의 표면에 잉크로 인쇄하고 각인된 글씨로 투명 코팅 작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아직도 펜타나 멤브레인 키보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사출, 염료승화는 플러스 0.5점, 실크 인쇄는 마이너스 0.5점입니다. 여덟 번째, 케이블입니다. 탈착식이냐에 유무하고요, 마이크로 오핀인지 아니면 USB-C 타입인지 확인을 해서 고정형은 마이너스 0.5점, USB-C 타입은 플러스 0.5점, 마이크로 오핀은 플러스 0.2점입니다. 아홉 번째, 백라이트. LED 백라이트가 있는 경우에 플러스 0.2점. 열 번째, 중량인데요. 기계식 키보드의 중량은요, 키보드의 내구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히 게임을 할 때 일정 부분에 상당히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PCB 기판에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키보드의 구조가 일률적으로 일정한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내부 구조, 예를 들면 보강재, 프레임, 결속거리 등이 사용하는 재질의 경도, 그리고 탄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복합 소재를 쓰지 않는 한 일정 무게 이상이 되어야 하겠죠. 87키, 1000g 이상 플러스 0.2점, 104키에서
8키 1200g 이상 플러스 0.2점. 11번째 번들인데요. 번들로 제공되는 루프, 키캡 리무버, 여분 키캡 등의 제공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종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는 플러스 0.5점, 2종은 플러스 0.3점, 1종은 0.1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0.5점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제조사인데요. 사실 제조사의 전문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셀렉션에 등장하는 제조사는 모두 9개 기업인데요. 키보드와 키캡만 생산하는 전문 기업에게는 플러스 0.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는요. 출시 연도는 2016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요. 가격은 10만원 이하의 제품으로 하되 7만원 이하는 플러스 0.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마도 키보드를 고르실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에 대한 정리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셀렉션을 보러 가실 시간인데요. 10만원 이하라는 제한 때문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15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빠른 속도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5종입니다. 쿠거 1종, 콕스 2종, 더키 2종인데요. 유일하게 한국의 콕스가 축교환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손쉬운 축교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쿠거와 더키는 모두 대만의 기업이죠. 더키는 키보드 전문 기업답게 10만원 미만의 제품이 거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트 컬러, 저건 누구든 쉽게 접근할 만한 컬러가 아닌데요. 대신에 여분의 키캡을 10개 준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쿠거는 ABS 재질의 키캡을 적용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콕스와 더키는요 PBT 재질의 키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한국의 콕스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5종입니다. IKBC 2종, 싱크웨이 3종인데요. IKBC 역시 대만의 키보드 전문 기업이고요. 싱크웨이는 한국 기업이 되겠습니다. 5개 제품 모두 PBT 재질의 키캡을 적용을 했는데요. IKBC 여분 키캡 10개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싱크웨이는 케이블을 탈착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IKBC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5종입니다. 쿨러마스터 2종, 체리 1종, 한성 1종, 갤럭시 1종인데요. 쿨러마스터는 2016년 출시 제품이라는 점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체리는 키캡이 ABS 소재이고요. 번들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쉬운데 더 아쉬운 건 지금 현재 품절 상태라는 점입니다. 갤럭시는요 ABS 재질에다가 106키인데도 불구하고 중량이 938g이라서 내구성이 좀 의심이 됩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쿨러마스터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총평 점수 순으로 베스트 5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5종에 오른 제품은요. 콕스 2종, IKBC 2종, 더키 1종인데요. 기본 7.0에서 상대평가로 점수를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스위치 종류 4종 이상은 플러스 0.2, 3종은 플러스 0.1, 2종은 0점, 그리고 1종은 마이너스 0.1점이 되겠습니다. 축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는요. 플러스 0.1점, 불가능한 경우 마이너스 0.1점. 키캡 소재 PBT 플러스 0.1점, ABS 마이너스 0.1점. 키캡의 각인은요. 이중사출 플러스 0.1점, 염료 승화 0점, 레이저 인쇄 마이너스 0.1점. 탈착식 케이블은요. C타입 플러스 0.1점, 마이크로핀 마이너스 0.1점, 백라이트가 있는 경우 플러스 0.1점, 중량은요 87키 1000g 이상과 108키 1200g 이상일 경우에 플러스 0.1점, 번들에서 여분 키캡 10개는 플러스 0.1점, 없는 경우는 마이너스 0.1점, 제조사가 키보드 전문 기업인 경우에는 플러스 0.1점, 가격은 가장 저렴한 경우 플러스 0.1점, 가장 비싼 경우 마이너스 0.1로 계산했더니요. 콕스 돈틀리스 7.3점, 콕스 모나크 7.4점, IKBC의 CD-87 7.2점, IKBC CD-10 7.3점, 더키제로 3087 7.2점인데요.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콕스사 제품이 상위 랭크 되었습니다. 일단 1등에서 5등까지 나누기보다는요. 목적에 따라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로 사용하는 게임용 키의 축을 다른 축으로 바꿔서 사용해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콕스사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분 키캡의 개성과 더키사의 메커니즘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키제로를 키보드 전문 업체의 제품이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108키가 필요하신 분들은 IKBC사의 CD108, 선택의 폭은 좁지만 개성 만점의 키캡을 원하신다면 IKBC사의 CD-87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체리 MX 스위치를 탑재한 10만원 이하의 기계식 키보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정밀기계 그리고 반도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아주 깊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대만 기업의 제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도 상당히 경쟁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도 키보드 전문 업체가 한두 개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오늘 셀렉션에 등장한 유명한 체리사의 바로 그 MX보드 3.0S 적축 키보드와요 베스트에 등장했었던 대만의 IKBC사의 CD108 청축 키보드를 비교해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저희 선택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체리 MX 스위치를 탑재한 기계식 키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같은 모습,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화이팅 하세요. 안녕.